시험 면접 과정에서는 공백기를 뭐라고 설명하셨어요? 일단 저는 공백기를 막 직접적으로 여쭤보시는 면접관분은 없었기는 했는데, 제가 이번에 인터 면접 볼 때 한 이제 질문 중에 하나가 내 가치관이 바뀔 정도의 어떤 계기가 있었던 사건이 있었냐라고 질문을 해주셨던 분이 계세요.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 CPA 공부를 해서 떨어졌다고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었거든요. 그래서 나는 이 정도 CPA 공부를 했고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 결국은 내가 더 원하는 길을 찾기 위한 과정이었고 오히려 감사하다. 뭐 그런 식으로 좀 솔직하게 제가 느낀 바를 얘기를 했었습니다. 자소서나 면접 과정에서 다른 장점들은 어떤 걸 어필하셨어요? 우선은 제가 시험 시작하기 전에 사실 그 대학생 때 정말 열심히 살았었거든요. 그래서 PA 끝나고 나서 막 엄청난 서류를 준비하지 않았어도 하나였긴 했지만 그래도 서류 붙어서 최종 면접까지 갔기는 했었거든요. 대학생 때 학회장도 했었고 과대도 했었고 알바 경험은 저는 너무 많았었고 학교 연구소에서 뭐 연구원 경험도 있고 인턴도 있고 증권사 아르바이트 경험도 있었고 올림픽에서 일했던 적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올림픽에서 일도 하고 학원에서 일도 해보고 공모전도 나가보고 대외 활동도 맨날 하고 그래서 이 어필할 점은 사실 그냥 잘 이렇게 제가 했던 활동들만 잘 재구성해서 강조를 했었던 것 같아요. 흔히 우리가 강조하는 뭐 소통, 협력, 책임 뭐 그런 포인트들을 잘 조합해서 했고 근데 굳이 CPA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뭐 면접에서 필요로 하면은 내가 CPA 공부를 해서 이런 지식들이 있다. 제가 경영학과 전공을 했었으니까 뭐 관련된 깊은 지식이 있다. 이런 것도 어필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. 제가 했던 활동들을 조합해서. 주변에 시험을 그만둔 다른 분들은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? 근데 사실 제 주변에 떨어진 친구가 없긴 해요. 왜냐면 다들 합격을 하거나 하고 있거나 저밖에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제 멀리 들어보면은 그 제가 고민했던 루트들을 생각해보면 일단은 CPA 그 과목 자체가 너무 문과생들에게는 되게 좋은 과목들이잖아요. 그래서 어떤 걸 해도 다 할 수 있거든요. 경영, 경제, 뭐 회계 공부해서 회계로 가신 분도 봤고 재무관리 좀 더 해서 뭐 재무 쪽으로 가시는 분도 있고 뭐 금융공기업 필기 준비해서 공기업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세무직 공무원 시험을 준비를 하거나 보통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시험을 그만둔 다음의 생활은 좀 어떠셨어요? 우선은 시험에 떨어지고 나서 김미경 강사님께서 하셨던 말 중에 두려울 때는 일찍 일어나라 라는 말을 하셨었어요. 그래서 저도 약간 비슷하게 아침에 미라클 모닝을 떨어지고 나서 시작을 했었거든요. 그냥 너무 인생이 막막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.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, 내가 좋아하는 거 뭘까 관련돼서 고민을 하면서 혼자 PPT도 막 만들었었어요. 그래서 1년 동안은 내가 안식년을 가진다고 생각을 해서 1년 동안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서 살면 어떻게 될까라는 PPT 주제로 만들어서 내가 시험 공부를 어떻게 했고 그 과정에서 내가 뭘 느꼈고 뭐가 부족했고 내가 좋아하는 건 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PPT도 만들면서 혼자 생각 정리를 했었거든요.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제가 좋아하는 취미들 하고 싶은 것들 하나하나씩 이렇게 도전하고 시도하는 삶을 살고 있었었고요.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 내가 원하는 건 뭘까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어요.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그 운동에 빠져가지고 헬스를 정말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. 그리고 헬스를 하는데 제가 퇴근하고 헬스를 하니까 퇴근하고 헬스밖에 안 하는 거예요. 근데 저는 또 취업 준비생이니까 공부할 게 좀 많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취업 그 합격보다 밥풀을 먼저 찍겠다.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운동을 하기 위해서 아침에 다시 미라클 모닝을 시작을 했었어요. 그래서 지금 또 계속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있습니다. 글을 쓰면서 더 저 자신한테 질문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내가 진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관해서 질문도 하고 또 감사 일기도 주기적으로 쓰면서 이런 루틴을 꾸준히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헬스 관련돼서 제가 사실 오운한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거든요. 제가 너무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꾸준하게 올렸는데 운이 좀 좋게 팔로워 1000이 넘었어요. 그래가지고 지금 그게 막 엄청 대단한 뭐 수익을 창출하고 대단한 결과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매일매일 꾸준히 하니 뭐 어떤 결과가 생겼다라는 그 경험 자체가 저한테 굉장히 좀 뜻깊더라고요.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제 유튜버 중 한 분이 드로우 앤드류 님인데
그분이 퍼스널 브랜딩 관련돼서 내가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거를 매일매일 한번 올려봐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. 그래서 저도 그냥 뭐 그거를 따라서 한 건 아니었는데 진짜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다 보니까 뭐 어떤 결과를 얻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과정도 굉장히 제 인생에 대해서 자신감을 많이 얻게 되었던 포인트고, 그리고 이지영 강사님께서 나태한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제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거든요. 그래서 시험을 끝나고 되게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잖아요. 근데 저는 그래도 최대한 좀 꾸준하게 내가 좋아하는 거를 매일매일 좀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 효능과 내가 뭔가를 해낼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도 많이 생겼었고, 근데 사실 이제 현실적인 상황만 봤을 때는 좀 불안한 상황이 많거든요. 왜냐면 어쨌거나 몇 년 동안 공부했던 시험에 떨어졌고 지금 당장 취업 준비생이고 취업이 안 되고 있고 뭐 통장 잔고는 넉넉하지 않고 집 계약도 이제 끝나가고 사실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에요. 근데 저는 매일매일 노력하는 그런 매일매일의 루틴이 굉장히 제 인생에서 큰 씨앗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분명히 지금 당장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는 않았더라도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상반기에서 뭐 합격한 게 없어요. 그래서 너는 상반기 때 뭐 했니? 라고 누가 물어보면 저는 나는 지금 운동을 꾸준하게 하고 있고 아침에 미라클 모닝에 하고 있고 아침마다 1시간씩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감사일기를 쓰고 있어요. 그게 제가 상반기 때 얻은 건데 지금 당장의 성과는 아니더라도 인생 전반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게 정말 제 인생의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번도 최선을 다한 적이 없고 제 인생에 있어서 항상 노력을 하면서 살았고 그게 당장은 보이지 않더라도 그 씨앗이 저한테 있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그 씨앗이 언젠가는 내가 원하는 성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어서 최근 들어서는 가장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나 꿈은 어떻게 되시나요? 제 계획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우선 취업을 하고 싶고요. 취업을 하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도 이제 꾸준히 취미 같은 것도 할 생각이에요. 제가 춤을 되게 좋아해서 이번 달에는 항공무용을 배우기로 했고요. 다음 달에는 방송 댄스를 배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또 일 벌리는 걸 되게 좋아해서 지역 기반 청년 커뮤니티에 속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 청년 커뮤니티에서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창업도 준비 중에 있어요. 그래서 하반기에는 한번 창업도 시도를 해볼 것 같고 지금 인스타그램 하고 있는 것도 다른 분들이랑 열심히 소통하면서 꾸준히 운동하는 것도 목표고 있고 블로그도 하고 있거든요. 블로그도 좀 더 열심히 가꿔서 좀 수익 파이프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를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꿈 같은 경우는 제가 핸드폰 배경화면에 3년 안에 이루고 싶은 거, 5년 안에 이루고 싶은 거를 적어서 매일매일 핸드폰 화면으로 보거든요. 근데 그 3년 안에 이루고 싶은 것 중 하나가 인터뷰 하기가 있어요. 근데 제가 그거를 배경화면으로 한 지 얼마 안 돼서 한 1, 2주도 안 돼서 연락이 오신 거예요.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.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고 되게 뜻깊은 경험이었어요. 그래서 나는 이거를 3년 안에 이루겠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더 빨리 이룰 수도 있겠다. 그래서 조금 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디테일하게 적어보면은 진짜 현실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생겼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제가 사실 유튜브 인터뷰에 정말 많이 출연하고 싶었었거든요. 제가 힘들 때 봤었던 유튜브 중에 재테크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. 제가 힘들 때 왜 재테크 채널을 보냐면 그런 채널을 보면은 30, 40대 경제에 관련된 고민들이 막 오시잖아요. 지금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, 대출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, 막 그런 고민들을 제가 보고 있으면 내가 지금 이 시험에 떨어진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. 사실 내가 만약에 진짜 돈을 많이 벌고 싶고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는 게 꿈이라면 꼭 CPA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방법은 많잖아요. 그런 걸 내가 지금 괴로워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를 보면서 좀 위로를 많이 받았었어요. 그래서 그런 유튜브 채널 중에 또 다른 게 자기계발 채널 중에서도 짬부님 채널이 있고 드로우 앤드루님 채널 그리고 월급쟁이 부자되기 그리고 부익남님 채널이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나중에 지금부터 저만의 이런 콘텐츠를 잘 쌓아서 그런 유튜브 인터뷰에 한번 나가보는 게 제 꿈입니다. 네, 연락 주세요. 그럼 시험을 그만둘지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우선은 제가 이 시험을 통해서 가장 크게 얻었다는 게 최선을 다한다라는 말의 무게를
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 기준치를 내가 최선을 다한다, 내가 열심히 한다라는 그 기준치를 제가 할 수 있는 그 한계와 보다 더 폭발적으로 제가 한번 찍어본 것 같아요. 그래서 내가 삶을 사는데 열심의 기준이 엄청 높아졌거든요. 근데 그거는 제가 굉장히 큰 그 깨달음이라고 생각해요. 뭔가 열심히 한다 그럼 이 정도는 돼야 이제 열심이지 라는 기준이 생겨서 이제 그만두기 전에 과연 그 과정에 있어서 내가 나 스스로에게 당당할 수 있는가 한번 고민을 해보고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만둘 것은 결정을 했는데 그 다음 진로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시험에 실패하든 말든 그냥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그 유시민 작가님 좋아하는데 그 작가님이 하셨던 말이 잘 산다는 거의 의미는 자기 자신의 본성을 잘 발현하면서 사는 삶이다 라고 하셨어요. 그 과정에서 일, 사랑, 놀이, 연대라는 네 가지 카테고리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비율로 그 배합하는 걸 선택하는 과정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셨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나라는 사람의 존재를 잘 발현하는 그 과정 중에 하나가 나는 그때 CPA였는데 그냥 CPA가 아닌 것 뿐이에요. 근데 오히려 저도 CPA를 그만두고 이런 인터뷰도 하고 더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시도하고 더 저랑 잘 맞는 길을 찾고 있거든요. 그래서 꼭 CPA에 떨어진 게 나쁜 건 아니다. 오히려 더 많은 축복들과 감사한 일들이 분명 많이 올 것이고 그거에 대해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일단은 실패를 해봤다는 경험도 저는 되게 소중하거든요. 사실 떨어지기 전에 진짜 두렵잖아요.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실패를 경험을 해본 거예요. 그래서 막 물에 떨어지기 전에는 그 수심이 엄청 깊어서 떨어지면은 막 빠져 죽을 것 같은데 막상 떨어져 보면 이게 정말 얕은 물이거든요. 저는 그거를 이제 알게 됐어요. 내가 어떤 걸 도전할 때 너무 두려워도 결국 그 일이 일어나도 결국 별거 아니고 나는 그걸 극복할 수 있고 더 좋은 것들이 온다라는 걸 깨달았거든요. 근데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실패를 해본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막 성공의 탄탄대로를 걷는 사람보다 더 단단하게 많은 거를 얻을 수 있어요. 그리고 제가 긴 삶을 산 건 아니지만 제가 뭔가를 도전했을 때 성공을 한 적도 있고 실패를 한 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? 근데 그때 제 모습이 다르다는 거를 저는 깨달았어요. 그러니까 일이 잘 풀릴 때 내가 느끼는 감정들, 내가 느끼는 어떤 스탠스와 태도들이랑 내가 실패로 했을 때 그 태도들이 정말 달라요. 그래서 내가 일이 잘 풀렸을 땐 이랬고 안 풀렸을 땐 이랬네?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 감각에 대한 자기 인식에 대한 메타 인지가 더 높아지고 그래서 그 실패가 정말 큰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해요. 물론 이제 자존감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죠.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제 원하는 어떤 성공의 기준에서는 미치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.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평가표를 남에게 주지 말라라고 말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아무도 내 인생을 판단할 자격은 없거든요. 나조차도. 물론 그 시험에 떨어지기 전에는 성공하고 좋은 직장, 좋은 직업에 가는 것이 멋진 삶이야 라는 프레임을 갖고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떨어졌잖아요. 떨어졌으면은 굳이 그 프레임을 갖고 나를 더 괴롭게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합격했으면 계속 그렇게 살면 되는데 나 합격 안 했으니까 그 프레임 버리고 떨어져도 나는 내 삶을 더 열심히 살고 내 인생을 찾아가는 게 멋있어. 이런 프레임 다시 갖는 거예요. 그럼 나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다른 사회적 기준, 다른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게 좀 살아가셨으면 이제 좋겠고요. 오히려 확신할 수 있는 거는 그런 벽을 만났을 때 오히려 더 많은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. 이제 그거를 꼭 믿으시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시청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랑 비슷한 맥락인데 그래도 어쨌거나 시험 공부에 도전을 하셨다는 게 조금 더 내 인생을 잘 살아보고 성공하고 싶은 분들이라고 생각해요. 근데 저는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탁월함을 가져야 되고 그 탁월함은 열정이 아니라 꾸준함이 탁월함을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그런 거를 배웠고 근데 그럼 그 꾸준함은 어디에서 나오냐라고 하면 그런 간절한 목표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. 근데 그 간절한 목표를 설정할 때 다른 사람의 시선, 사회적인 기준에 대해서 그런 기준으로 내가 목표를 세우면 그게 질 높은 꾸준함이 지속이 안 되더라고요. 저는 그랬어요. 다른 분들은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저에 대한 성찰이나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에 대한 아무 고민 없이 그냥 이 시험을 도전해야겠다. 돈 잘 벌고 좋은 직업이니까 이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 꾸준함이 항상 힘든 꾸준함이었거든요.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
탁월함까지 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때는 항상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되고 내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뭐야 되지? 막 구체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야. 막 이렇게 열정을 찾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내 인생에 대한 방향은 분명하게 언젠가 한 번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 많거든요. 평생 생각조차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이 시험에 떨어졌다는 거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. 나한테 그 시간이 주어졌거든요. 내가 한 번 더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는 아무나 갖지 못한 소중한 기회예요.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좀 더 긍정적인 좀 질 좋은 꾸준함을 갖기 위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노력을 하시면 내가 이렇게 살려고 시험에 떨어졌나 보다. 너무 감사하다. 내가 떨어져서 너무 감사하다. 라고 느끼는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